예, 이번 시간에는 다항 회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는 단순 회귀로 1차 함수로만 나타내는 것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손쉽게 그 차수를 높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단순 회귀 그것도 실제로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다 구현할 시간 없습니다. 원리만 한번 이해하시면 그때부터는 손쉽게 코드로 알아서 해주게 하면 되는 겁니다. 이걸 이미 다 똑똑한 사람들이 짜놨어요.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용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.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가끔 많은 질문이 그 문과 출신들이 혹시 요거를 잘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대답이 yes or no입니다. yes or no. 그렇다라고 무조건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이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입니다. 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론적 기초를 아무래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코드만 따라하거나 코드만 배우다 보니까 응용도 못하고 좀 더 어려운 게 나오면 바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해하면서 배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그래서 우리 아까 회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떤 수많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데이터가 놓였을 때요. 이 데이터를 이렇게 1차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. y는 ax 플러스 b도 되지만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2차로 회귀시킬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당연히 3차도 되고 4차도 되고 합니다.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실제 생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데이터들을 설명할 때는 당연히 보통 차수가 높아져야 됩니다. 차수가 높아질수록 잘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. 데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잘 돼 있겠어요? 실제로 막 정신없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1차로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그렇게 하면 너무 대충이고요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 뭐 3차죠. 3차로 추정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. 이 데이터들을 잘 따라가려고 잘 이렇게 회귀시키려고 하다 보면요. 정말 최적의 값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. 바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11차 방정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. 한 20차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실제로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걸 모델링이라고 합니다. 단순한 수식으로 만드는 걸.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요. 분석도 안 되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. 또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할 때면 과적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.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하여튼 요것도 문제가 많아집니다. 우리가 이렇게 회귀를 해서 결국 알고 싶은 게 뭐예요? 이 현상을 예측하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 정도, 한 4차 방정식 정도까지도 이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석이 가능합니다. 실제로. 근데 이제 5차가 넘어가고 6차가 넘어가면요. 이제 나중에 이걸 근의 공식도 구할 수 없고 의미를 몰라요. 그리고 너무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다 하면 좋지 않습니다.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.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수가 높아질수록 정확해지나 높아지면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. 그래서 적절한 차수를 찾아야 됩니다. 적절한 차수를 찾아야 돼요. 세상에 딱 1차로 만들어 버리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한 2차 정도만 돼도 정말 큰 발견입니다. 한 3, 4차까지만 해도 정말 큰 발견입니다. 근데 막 이게 나중에 20차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아무도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.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.
그래서 먼저 지금은 어떤 걸 해보냐면 저번에 1차 했던 걸 손쉽게 구현하는 코드를 한번 짜볼 거고 2차, 3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1차는 저번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. 2차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예, 2차 같은 것도 이것까지도 손으로 풀 수 있습니다.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를 실제로 손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.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. 계산을. 그리고 3차 이상은 컴퓨터도 저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일일이 값을 넣거나 아주 단순 무식하게 찾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손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2차 이상은 그냥 요 코드 사용법만 아시면 되고요. 1차 원리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. 이거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는 사람 없어요. 그래서 한번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 데이터 잠시만요. 데이터 저번에 넣었던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 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넘파이, 판다스, 그 다음 그림 그린 것까지 다 한번 임포트 해주세요. 그 다음 데이터 가져오겠습니다. 데이터 가져와 주시고 이제 각 데이터들을 하나의 다 어레이로 예쁘게 저장을 했습니다. 그대로죠. 저번 데이터 그대로 쓰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. 넘파이에서 폴리핏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. 폴리핏. 여기다 x 넣으시고 여기다 y 넣으시고 여기다 몇 차 하실지 정하시면 됩니다. 저기다가 2를 넣으시면 2차로 되는 거고 3을 넣으시면 3차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시면은 우리 저번에 했던 거죠.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요 값을 폴리핏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레그가 나옵니다. 우리가 아까 했던 요 다항식 있잖아요. 다항식을 폴리노미얼이라고 합니다. 폴리노미얼. 그렇기 때문에 그 다항식에 피트 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요 첫 번째 게 이 기울기 a가 되고요. 요 두 번째 게 요 b y절편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넣었냐면요. 이렇게 만드시고 x는 저번처럼 x 간격 정하시면 됩니다. 요 x 간격 정해주시고 y는 여기 첫 번째 여기 y 여기 x 넣어야 되겠죠. 이게 a가 되니까 ax y는 ax 더하기 b니까요. 요 리그레션 0 첫 번째 요게 a고 요 y가 b니까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. 저번 리스트 어레이 할 때 배웠죠? 무조건 첫 번째 게 0입니다.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이건 2차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. 만약에 2차 좀 이따 해보겠지만 요거 2차가 되고 했을 때 이 처음부터가 이제 a가 되고 그 다음이 b가 되고 그 다음이 c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플롯 xy 넣으시면은 요 x 간격 요 길이 동안 이 y 요게 그려지게 됩니다. 그리고 아까 그 스캐터 원래 했던 거 원래 그 그래프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.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렇게 저번처럼 그래프가 잘 나옵니다. 그래서 회귀식이 어떠냐? 요거 갖다 쓰시면 되잖아요. 요거 거기다 여기 x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회귀식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y는 1.2 뭐 1.2라고 간단하게 했습니다. 1.2 마이너스 140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이 구해지는 겁니다.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저번 식이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어렵게 구하실 필요 없고 1차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2차 한번 해보겠습니다. 2차 같은 경우도 쉽습니다. 2차는 여기다 2 넣으면 돼요. 2 넣으시고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1, 2, 3 3개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게 제곱, 두 번째 게 그 1차 항의 개수, 이게 또 y절편이 되겠죠. 그래서 이후에 레그 뭐 0이 이제 x에 이렇게 되겠죠. 이 뭐냐 그 매틀렛 같은 경우에는 요거 웃는 표시하면 되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요거 곱하기 2개입니다. 그 다음에 레그 0, 레그 1, 그 다음에 1이죠. 그 다음 x 이런 식으로 짜면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 거는 레그 2 이런 거 함수로 쉽게 한 방에 짤 수도 있겠죠. 네,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. 아까 뭐 x축 길이는 똑같이 할게요. 그 다음에 제곱,
사실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좀 더 헷갈리지 않게 깔끔하게 되긴 합니다. 좀 직관적으로 할게요. 그 다음에 레그 1, 레그 2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래서 그래프 똑같이 그리면요.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? 인덱스 사이즈 2 제가 뭘 좀 건드렸나 보네요. 네, 코드가 이상한 게 없는데 순간 에러가 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돌리시면은 데이터를 2차로 이렇게 피팅하게 됩니다. 2차로 피팅하게 됩니다. 좀 작게 해서 볼게요. 이렇게 2차로 피팅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이게 사실 여기서 이후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일단은 피팅은 어떻게 됐냐면 아까 그래프를 참고했을 때 y는 뭐 8.1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.6 x 더하기 뭐 2.2 이런 식의 방정식으로 죄송합니다. 함수로 이렇게 피팅된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리그레션 하는 건 이제 피팅했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3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3으로 하면 여기 이제 좀 변화시켜 주면 되겠죠? 레그 이렇게 하나씩 길어지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?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낮은 차수로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낮은 차수로 가는 게 맞습니다. 낮은 차수가 좋아요. 무조건. 근데 물론 포기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. 그걸 적절히 알아가는 게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데이터 분석이 발달해도 사람의 역할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단 두 번째, 가급적 짝수차수나 아니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좋습니다. 부드러운 곡선이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짝수란 말은 좀 애매하니까 살짝 지울게요.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.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. 나중에 뭐 미분의 개념이 나오면서 최대값, 최소값을 구하는 게 어떤 상업의 큰 목적입니다. 가장 최대 매출 올릴 수 있는 거, 가장 최소의 비용을 구하는 걸 결국 구하는 게 이 빅데이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올 수 있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. 그래서 1차로 피팅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급적 2차 가능하다면은 2차, 3차 이런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. 2차, 3차를. 사실은 제일 좋은 건 2차입니다. 2차. 그러면은 이게 최소값 구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없거든요. 4차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.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낮은 차수 대 최대한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요 코드 이번에 코드 응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기본 개념 전 시간에 기본 개념 수학적으로 확실히 이해하시고 여기서는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